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비트코인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주 전부터 2년 전에 제가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해서 2년 만에 이렇게 2주 전이죠. 그러니까 네, 처음 다시 이렇게 코인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비트코인하고 리플을 말씀드리면서 상승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손절에 대한 매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좀 마음이 그랬던 게 제가 이제 다시 방송을 하게 되면서 처음 말씀을 드렸던 영상입니다.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이제 비트코인 이제 손절에 대한 손절을 꼭 잡고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자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보시기 때문에 이 위치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전 저점에 대해서 이탈을 하면 반드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과거의 영상을 자, 시청을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아예 익절을 다 했다. 이 라인대에서 네, 익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네, 이 상승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상승과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자, 여기 자, 2주 전이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주식 채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주식 채널 방송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내용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당시에 주식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빠지고 나서 딱 이 위치 저항받고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지지를 하지 못하는 것과 여기를 저항받는 모습만 봐도 여기 자 좀 전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위치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확률이 높은 것이지 이게 100%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승 모습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차트의 흐름이 깨지게 되면 저항과 지지에 대한 위치가 깨지게 되면 이런 하락이 나오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다른 코인, 다른 주식 종목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깨지면 반드시 손절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이게 지금 1억이 다 된 1억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3천대, 뭐 2천대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그쵸? 최근에는 뭐 몇백만 원이었죠. 몇백만 원이었던 게 1억까지 갔었어요. 근처까지. 8천 이상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상상이 되고 이거는 상상이 안 되십니까? 예,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일단은 저는 상승한 만큼 빠지게 되어 있다. 뭐 저는 이렇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비례가 있죠. 상승한 만큼 이 위치 또는 이 이하로도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승한 만큼 어느 지점에서 반등도 나오고 조금 눌렸다가 반등도 나오고 다시 눌리고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지금 여기 4천만 원대 있지 않습니까? 4,200, 4천만 원. 이 밑에 깨지면 깨지고 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깨지고 나서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나오고 나서예요, 그거는. 예, 나온다가 아니라 나오고 나서. 저는 이 라인대가 깨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지고 나서 손절 쳤더니 급등한다. 예, 저를 원망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향, 이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나 하는 것이지 빠지고 나서 올라온다라고 해서 아쉬워한다. 제가 니플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쭉 빠지죠. 이거는 왜 억울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양쪽을 다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바로 리플을 올렸죠. 리플에서도 자 흐름 비슷해요. 차트 흐름은 리플에서도 어떻게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은 여기 있었고요. 이 근처에.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라는 게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위치에서는 하락을 꼭 한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빠졌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못 한다가 아니라 반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현재는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하는 모습이 워낙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어제 오늘 모습을 봤을 때는 저항이 정확하게 생기고 나서 밀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반등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고 더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종가상 가장 낮은 자리 지금이에요. 꼬리를 더 달고 위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재보다 종가상 가장 낮은 자리예요. 자, 여기 가격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쵸? 점선 이어지잖아. 이게 현재 가격이지 않습니까? 현재 가격이 가장 낮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거 뭐 당연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연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코인은 한 10%대를 저는 보는데 비트코인은 한 6, 7%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어느 정도 대응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준비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